여기지. 얘네들이 다 K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값 중 가장 큰 값이 K로 작아야 돼. 그럼 가장 큰 값은 마일 아니면 1 되잖아. 이거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H-1 구입하시고 H-1은 대입하면은 3이 되고, 자, H2는 대입하면은 16 더하기 8, 24지. 얘가 가장 크네. 그렇지? 그래서 24가 K보다 작으면 돼. 이거지. 정답 얼마? 25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20, 정수니까 최소값은 25가 돼. 정수니까. 됐나요, 그러면? 자, 82쪽 질문. 자, 564번 별표에 오늘 확대 나옵니다. 요 유형이. 아, 주체 나와고 있어. 자, 이게 시간대, 시각대 위치 그래프야. 위치가 나타내. 자, 무슨 얘기야? 볼게. 자, 처음에는, 자, 위치가 3을 향해 가고 있어. 한번 쭉 가다가, B초가 되면 방향 틀어서 쭉 내려와. 쭉 내려왔다가, C초가 되면 다시 원점 됐다가, 다시 또 D초가 되면 방향 틀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올라가면서 다시 이거 되면 0이 되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물체 움직이는 방향이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로 갑니다. 쭉 가다가 B일 때까지, 그렇지? 까지 여기로 딱 갑니다. 이게 위치가 상관없어. 쭉 가다가 여기 딱 B초가 되는 순간이야. 그 다음에 B초가 당연히 초가 아니지. B일 때까지, C가 B일 때까지. 그렇지? 자, 방향 틀어서 올라갑니다. 쭉 가다가 언제까지? 살 때까지. 여기가 이제 T가 D일 때. 그렇지? 또 방향 틀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 뜻이. 여기 하셔야 돼. 알겠지? 이 그래프가 나타낸 뜻이 이거야. 처음에는 X축 방향으로 오른쪽 갑니다. 쭉 가다가 3일 때 방향 틀고 마다 방향 틀고. 그렇지? 요 도중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C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 지점이 T가 C, 요 지점이 T가 이다란 얘기고, 다시 요 살릴 때 요 시각이 F.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알겠지?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1번 볼게요. T가 A일 때는 당연히 이리로 갔으니까 마치 여기 방향.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쭉 가는 도중이잖아. 쭉 가는 도중이니까 맞다는 얘기지. 그렇지? B일 때 속도. 자, 속도가 뭐였지? 속도는 접선 기울기. 보세요. B일 때 방향 틀었잖아. 방향을 튼다는 얘기는 순간 멈춰야죠.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 0 맞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0 또는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니까 속도 0 맞는 거고요. 자, C일 때 운동 방향 안 바뀌죠. 맞지? 그냥 그걸 쭉쭉 간 거잖아. 그냥 쭉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방향 바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뭐. 자, 4번 0과 F에서 원점을 두 번 지났지. C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한 번, 두 번 지났잖아. 맞고요. D일 때, 자, D일 때가 제일 멀리 있잖아. 맞지? 네칸 간격이 제일 멀리 있죠? 네칸 간격 제일 멀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만 틀린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83쪽 질문. 70. 자, 570. 자, 바로 위에 569, 570 두개 볼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위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란 말이야. 자, 어떤 상황이야? 지면이 있고 여기 35m 높이에서 위로 딱 쏘아 올리면 이렇게 그렇지? 올라갔다 이러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 부정이가 T축 높이가 요거야. 자, 먼저 자, 기억 가속도, 니은은 속도 물어봤잖아. 갑니다, 이제 기억부터. 속도 V를 먼저 구해요. 속도 V. 그렇지? 속도 V는, 혹은 VT는 자기 마음이야. V해도 되고, 뭐 VT도 되고 자기 마음이다. 자, 속도는 위치 B, 이건. 그렇지? 여기서 높이가 밑이잖아. DHDT. 뭐가 되죠? 30 빼기 10T. 속도를 넣으면 가속도지. 가속도 A 또는 AT. 가속도다. 뭐 AT. 상관없어. 얘는 dVdt. 또 미분해. 얼마야? 얼마씩. 상수니까 일정하지. 그치? 자,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인 9.8을 사는 거야. 9.8 발음한 거야. 9.8. 알겠지? 9.8. 자, 니은 1초 후 속도 V1. V1. 보다 1 넣으면 1 넣었더니 20. 맞네요. 자, 디귿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는 6이지. 최고 높이에서는 순간 멈추니까 속도가 0일 때죠. V가 0일 때. 맞지? 자, V가 0일 때니까 T가 얼마야? T가 3 나오고. 그치? T가 얼마니까? 맞네. 자, 이 문제도 오늘 확대 나옵니다. 이 정도. 주태 나옵니다. 자, 970번은 별표하시고. 자, 이 문제는 다 금요일 날 확대됩니다. 자, 잠깐 지난 시간 학습지 꺼내봐. 자, 103쪽. 그렇죠, 103쪽. 18번이 있지. 그래서 요걸로 설명할게요. 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낼 거야, 학태를. 자, 키가 1.6m인 승규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여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로등이 빛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속도가 초속 2m네. 그렇지? 그럼 이쯤 왔다가 치면은 이 갈고리 빛나니까 빛이 이렇게 비출 거 아니야. 빛이 딱 비추면 이렇게 머리통 지나가니까 이렇게 얘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렇지? 이때 두 가지를 물어봤어.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3번, 4번인데, 자, 3번은 그림자 앞끝.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물어본 거고, 4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게 속도랑 똑같아. 자, 3번, 4번이 3번은 그림자 앞끝의 속도. 4번은 그림자 길이가 늘어난 속도. 자, 두 개 다 달라. 알겠지? 그림자 앞끝과 그림자 길이의 속도, 변화율은 다른 거 물어본 거야. 그 그림자 앞끝은 뭘 말하느냐? 최초에 여기 있었잖아. 맞지? 자, 빛은 사방으로 다 비친다고. 맞지? 내 바로 위에 빛이 있으면 내 그림자는 내 발끝에 있다고. 맞지? 최초 그림자는 좀 발끝에 있어. 맞지? 나중 그림자가 끝은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림자 앞끝에 속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놓았을 때 요 x의 속도, x의 변화율, 속도와 변화율 미분계수야. 그래서 3번은 저거나 dx dt의 값을 물어본 거야. 알겠지?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거리를 x로 놓았을 때 3번이 물어보는 거는 x의 변화율, x의 미분계수, 즉 dx, dt의 값을 물어본 거고, 4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자, 요게 순수한 길이야. 자, L로다 표기해. 내가 그림자 길이를 L로 잡았을 때 4번은 L의 변화율, L의 미분계수, dl, dt의 값을 물어본 거야. 달라 보는 게 알겠지? 3번은 dx, dt, 4번은 dl, dt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림자 앞끝 속도, 어떤 문제는 그림자 뒤 속도 볼 수가 있고, 맞지? 얘처럼 둘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럼 나는 이제 자, 3번, 4번을 별도로 한번 볼게요. 3번, 4번 별도로. 만일 문제가 물어보는 게 그림자 앞끝이다. 그러면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딱 그리시고, 자, 이렇게 그려줘. 그냥 그려, 이렇게. 닮음, 닮음. 자, 사람이 여기까지 왔잖아. 자, 사람 키가 얼마니? 1.6m야. 가로등 높이가 4.8이야. 맞지? 그리고 여기가 x야. 맞지? 그리고 얘가 속도가 이 중요하잖아. 초속 2m야. 그 얘기는 t초. t초 후 움직임 거리가 2t란 얘기입니다. 맞죠? 요거고.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만큼은 x 빼기 2t가 돼야 되겠네. 닮음이다.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 이용하라. 자, 작은 거와 큰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걸 가라. 닮음이.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겁니다. 그래서 x 빼기 2t 대 x는 1.6 대 4.8.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1.6 대 4.8을 간단한 정수기로 고치면 1대 3. 맞죠? 1대 3이죠? 자, 이제 내항 외항 곱하면, 자, 내항 곱하면 x는 3x 빼기 6t, 2x가 6t, x는 3t. 그래서 x의 변화율 dx, dt는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3. 그래서 3번, 4번, 3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림자 앞끝의 변화율, 앞끝 속도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물어보는 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물어봤다.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사람 키 1.6이고 4.8이잖아. 자, 그림자 길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L입니다. 예. 그렇지. 요 L의
변화를 물어본 거야. 여기 똑같이 2t잖아. 이 전체가 뭐가 돼? 이 전체는 2t 더하기 L이죠.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L 대 2t 더하기 L은 1.6 대 4.8, 즉 1대 3. 맞죠? 외양 곱하면 L은 3L 더하기 3L은 2t 더하기 L. 이 L은 T네. 그래서 GL, DT는 미분하면 1이죠. 알았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다시 과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83쪽 570번 다시 풀어봐. 570. 570은 그림자 길이니까 4만 칠해보라는 얘기죠? 자, 570하고 뒤에 연습 문제 592 두 개를 풀어주세요. 570번하고 592번. 자, 조금 더 풀면 됩니다. 570, 592. 자, 미분 다음이 적분이고, 뭐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적분할 때는 두 가지가 남아. 적분은 자, 부정 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어. 오늘 이용할 건데요. 자, 차이점은 부정하고 정이야. 부정하고 정. 자, 정은 정해져 있다. 얘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정해진 게 뭐고 아는 게 뭐냐? 일단 나눌 때 일단 기호의 차이가 있어. 기호의 차이. 자, 기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똑같이 적분 기호가 이렇게 적어요. 이것도 인테그랄. 이것도 인테그랄. 적분 기호. 인테그랄 똑같아. 적분 기호. 그리고 얘는 fx의 dx 똑같은데. 그치? 자, 정적분은 여기 보면 이 인테그랄 아래 위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정적분은 여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치?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미리서 보면 이게 라지 f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고. 자, 부정적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야. 미분의 반대 과정이다. 미분의 역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적분은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은 부정적분의 차잖아.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뜻이 뭐냐? 미분의 반대 과정 하면 되고, 정적분의 차이가 뭐냐? 부정적분의 변화량. 일단 이렇게 알아두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은 얘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그래서 오늘 배울 거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부정적분. 그래서 미분을 뭐 잘하면 부정적분도 적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부정적분이 뭐냐면 읽어볼게. 함수 라지 fx. 자,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자,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x일 때, 알겠지? 이거 상황이다. 이때 라지 fx를 스몰 fx에 뭐라 그런다? 부정적분. 자, 다시 봅니다. 라지 fx를 미분 프라임이지. d dx 같은 뜻이 스몰 fx야.
이제 이 하는 거야. 혹은 라지 fx를 미분하는 게 이거다 할 때 이제 이런 상황, 맞지? 이런 상황에서 이 라지 fx를 뭐라 부르냐? 상대방 스몰 fx에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리고 스몰 fx는 라지 fx에 뭐라 부릅니까? 미분 또는 보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다라고 할 때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그 다음에 스몰 fx는 라지 fx의 미분 또는 도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x잖아. 그럼 뭐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 x제곱은 요놈은 x제곱은 2x의 x제곱은 요놈은 2x의 부정적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x는 얘는 x제곱의 미분 또는 도함수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맞지?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자, 미분 기호는 d dx고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 dx야. 이건 라이프니츠 한 방식이다. 자, 라이프니츠가 구현한 기호에 의하면 자, d dx 네모라는 것은 이 미분 기호죠. 네모라는 놈을 x에 대하여 미분하라 라는 기호고요. 맞지? 인테그랄 네모 dx 적분 기호야. 네모를 x에 대하여 적분해라 라는 기호. 앞으로 이걸 쓰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요놈을 기호로 쓰게 되면은 이 얘기죠. x제곱을, 이 뜻은 x제곱을 d dx 하게 되면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쓰면 되는 거고, 또 적분기호, 그치? 이 반대가 적분이야. 적분 인테그랄 2x dx는 x제곱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적분할 때 항상 뒤에 뭐가 붙냐면 더하기 시라는 게 항상 따라 붙습니다. 알겠지? 항상 뒤에 더하기 시라는 게 따라 붙는다. 자, 이게 왜 따라 붙는가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에 따라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어. 볼게. 여기. 뭐 이런 거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적분 기호가 인테그랄인데, 자, 스몰 fx를 적분하면은 라지 fx인데 뒤에 더하기 식을 한 게 따라붙어. 자, 이 따라붙이 더하기 식을 뭐라 부르냐? 적분 상수라고 불러. 자, 부정 적분하면 항상 뒤에 적분 상수 시가 따라 붙습니다. 왜 따라 붙느냐? 자, 아까 적분이 미분의 반대 과정인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x 제곱을 미분하면 뭐라고요? 2x였지. 그런데 x 제곱 더하기를 미분해도 2x였잖아. 그렇지? x 제곱 빼기 미분해도 2x죠.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수를 미하면 0이 되니까. 그렇다면 요놈을 적분하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뒤에 항상 어떠한 상수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요 C를 뭐라 부르냐면 적분 상수. 이해했습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적분할 때는 뒤에 상수 C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자, 이걸 박스 쳐놔. 인테그랄 fx의 dx 스몰 fx를 적분하면은 이게 적분한 다음에 항상 C를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 fx를 보면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그 중에 하나, 알겠지?
한 부정 조건을 라지 fx를 보았을 때 뒤에 항상 더하기 c가 들어간다 뜻이야. 알았죠? 아무튼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고 적분할 때는 항상 뒤에 더하기 c 갖다 붙여라. 알겠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함수 fx의 부정 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한다. 그래서 적분한 얘기는 뭘 구하는 얘기야? 부정 적분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할 거는 적분은 미분의 반대의 과정. 뒤에 뭐가 따라 붙는다? c가 따라 붙는다.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적분은 반대 과정이지. 자, 인테그랄 e dx 뭘 미분해야 2가 나오니? 2x를 미분해야 2가 되잖아. 이거 적분하면 2x고 뒤에 더하기 c다. 2번 5를 적분하래. 뭘 미분해야 5가 나와? 5x이지. 그리고 더하기 c. 맞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서 자, 3번 마이너스 적분하래. 뭘 미분해야 마이너스 2x니?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 더하기 c. 항상 미분의 반대를 돌려주면 된다고. 자, 4번 3x제곱 적분하래. 뭘 미분의 얘가 나옵니까? x 세제곱이죠? 이렇게 더하기 c. 자, 미분은 차수가 줄줄고 적분차가 늘잖아. 자, 5번 뭘 미분해야 4x제곱이야? x제곱이죠? 그러니까 5번 답은 x 4제곱 더하기 c가 되겠지?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래. 자, 여기서 fx를 적분한 게 요거니까 반대로 뭐 하면 되니? 오른쪽을 미분한 게 f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라는 놈은 오른쪽 미분하면 되지. 이런 뭐가 됩니까? 3. 맞죠? 3. 그 다음에 7번 마찬가지야. fx를 구하려면 fx를 적분한 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그대로 미분한 게 fx. 그럼 되겠죠. fx 뭐가 됩니까? fx는 2x 더하기 5가 되겠죠. 나머지 8, 9, 10 빨리 해봐. 8, 9, 10. 자, 다음 볼게. 8번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3, 9번은 x제곱 빼기 6, 10번은 3x제곱 더하기 8x죠.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엔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자, 인테그랄과 미분의 관계야. 자, 기호를 잘 보시면 1번은 뭐니? 1번은 인테그랄 한 다음에 d dx에다. 자, 인테는 적분이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뜻이고 2번은 fx를 d dx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라 라는 얘기야. 자, 보시면은 자, 처음에 스몰 fx가 있어. 얘를 적분하면 라지 f.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스몰 fx의 적분은 라지 f입니다. 알겠지? 자,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 더하기 c잖아. c가 따라 붙어야죠? 그걸 다시 미분하래. 라지 f에서 미분이 스몰이지. 그 c는 사라지지. 맞지? 자, 이게 무슨 얘기니? 자,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처음식 그대로야. 이걸 기호로 여기 쓴다. 스몰 fx를 맨 처음에 적분 인테그랄 dx 하고 이걸 다시 미분 d dx를 하면 안의 식 그대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적분하고 미분하면 안의 식 그대로라는 뜻이야. 알겠지? 적분하고 미분하면 안의 식 그대로. 즉 인테그랄을 미분하면 인테그랄 사라지고 안의 식만 남는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
fx를 먼저 미분해. 그럼 f'이 될 거 아니야? f'을 다시 적분해. 그럼 fx인데 항상 뒤에 뭐가 따라 붙니? c가 바로 따라 붙어야죠. 맞죠? 그래서 fx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식 그대로에다가 뒤에 c가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fx를 먼저 미분 d dx 하고 요놈을 다시 적분 인테그랄 dx를 하면 안에식 그대로인데 요때는 c가 따라 붙는다. 알겠지? 자, 인테그랄과 미분, 적분과 미분 만나면 안에식 그대로인데 미분이 나중이면은 그냥 안에식 그대로고 다만 적분 나중이면 뒤에 c가 따라 붙는다. 요것만 명심해 주세요. 안에식 그대로야. 알겠지? 미분, 적분 만나면 안에식 그대로야. 또 실관 보면은 뭐니? 위에 거 뭐가 되냐? 위에 건 안에식 그대로니까 fx지. x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밑에 이거는 뭐야? fx 더하기 c가 되지 않습니까? 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가 되겠죠. 맞죠?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16번을 보시면 자, 다시 봐. 인테그랄을 미분하면은 안에식 그대로죠. 그렇지? 뭐야? fx 자체가 fx가 2x제곱 빼기 5x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안에식 그대로니까. 자, 그리고 18번 가보시면 자, 18번은 적분이 나중이네. 맞지? 적분이 나중이면 안에식에다가 더하기 c가 따라 붙는다. 그래서 안에식 그대로에다가 c가 따라 붙어. 맞지? 근데 라지 f형이니까 c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라지 fx는 얘가 되고 이제 2 대입하면 저기 나오겠죠. 24 빼기 14 더하니까 12가 되더라. 자, 109, 110쪽 안푼 문제 다 하세요. 109, 110. 자, 109, 110. 자, 개념사실은 이제 적분법을 공식화한 거야. 공식화. 뭐 이것이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y는 xn제곱에서 자, n이 을이 아닌 정수일 때 자, 이러한 공식 xn제곱을 적분하면 자, 보세요. 적분이 요 반대잖아.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요 지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면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지만 요걸 미분할 때 얘가 나오잖아. 그렇지? 미분의 반대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적분이 헷갈릴 때 공식화 합니다. 지수에 1을 더하고 앞에 역수를 곱하고 그리고 항상 더하기 시 따라 붙고 참고상 1을 적분할 때 여기는 생략할 수 있더라. 인테그랄 1 dx 할 때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아무 숫자 없으면 오타가 아니야. 알겠지? 1이 생략된 거야. 알겠지? 이거는 생략된 거야. 가끔 물어봐. 알겠지? 인테그랄 dx는 1이 생략됐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자, 2번 성질. 인테그랄 성질. 자, 곱한 상수 k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오른쪽에 항이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면 인테그랄 분배 가능하더라. 알겠지? 인테그랄은 분배 가능하다를 기억해 주세요. 인테그랄 분배 가능하다. 거꾸로 뭐니? 인테그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더라. 거꾸로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테그랄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문제를 볼게요, 한번. 자, 적분 아래. 뭐 미분의 반대인데 어쨌든 헷갈리면은 자, 지수에 1을 더해. 먼저 x 4승이 이제 역수 곱해 3을 끝났죠? 더하기 c. 2번 지수에 1을 더한다. x 11제곱 역수 곱하고 더하기 c. 확인해. 내가 구한 게 맞는지 확인. 미냈을 때 나오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자, 8번을 보시면 항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야. 항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빈칸 무시해 그냥. 빈칸 무시하고 가볼게 그냥.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을 미분하고 각각 미분하고. 맨 처음 2x를 미분하면 x제곱이죠. 4 미분하면 4x제곱. 그리고 더하기 c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그냥 각각 미분한 다음 c 더하면 된다는 얘기. 자, 9번 보시면 자, 맨 처음 x제곱을 적분하면은 자, 지수 늘리고 역수 곱하고 되겠죠? 빼기 썼죠? 자, x 지수 1 늘리고 역수 갖고 곱해. 그럼 2분의 6이니까 3이 돼야죠? 끝났으면 더하기 c. 맞죠? 아무튼 뭐 미분의 반대 과정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자, 13번 가볼게요. 넘겨서 13번. 자, 인테그랄 오른쪽에 항이 곱해져 식이 곱해져 있으면 전개한 다음 미분해라. 전개한 다음 적분해라. 전개 후 적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개 후 적분이다. 그럼 13번 일단 전개합니다.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x죠. 적분하면 자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를 x제곱 끝났으면 더하기 c. 맞지? 이게 빠르게 와야 돼. 미분의 반대임을 또 올려주시면서 헷갈리면은 차수 늘리고 역수 곱하고. 자 14번 전개하셔야죠. 전개하시면 3x 제곱 자 빼기 18x 2x니까 빼기 16x 빼기 10이잖아. 맞지? 적분하면 뭐가 되냐? x 세제곱 빼기 자 8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c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뭐 결론은 적분은 이 반대 과정이잖아.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분수지. 분수면 약분을 적분해라. 17번 별표야. 17번 다음 시간 확대 내겠습니다. 17번. 자 분수는 약분으로 적분해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자 17번 볼게요. 자 분자 x세제곱 더하기 8 8은 이게 3승이죠. 3승 더하기 3승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2 x제곱 빼기 2 더하기 4잖아. 약분 들어가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가 되니까 적분하면 되지. 하나씩 구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유형은 인테그랄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로 결합시켜서 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인테그랄로 묶어서 하는 얘기야. 묶어서. 자 인테그랄 묶어줍니다. 묶어주시면 여기가 2x 되니까 계산하시면 3x 더하기 2가 돼서 분해서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단순하지? 자 지금 20번을 가볼게요. 20번. 따라하지 마시고 20번 일단 인테그랄 하도록 묶어주세요. 그럼 인테그랄 앞에는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 뒤에 빼기 빼줍니다. x제곱 더하기 3x 그럼 정리하시면 8x 빼기 4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c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가볼게요. 다시 개념 47. 자, 답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래. fx하고 fx 나와 있잖아. 바로 적분 때리면 되지. 왜냐면 fx라는 놈은 fx의 적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fx는 인테그랄 fx야. 한 얘기지. 그치? 그럼 뭐가 됩니까? 4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 그렇지? 그 F0이 4네. F0이 4이고 그럼 C가 4란 얘기네.